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단축시키는 자세로 잠들고 계십니다. 혹시 어젯밤에 어떤 자세로 주무셨나요? 30년 넘게 수면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잘못된 수면 자세 하나만으로도 심장병 발병률이 3배 증가하고 뇌졸중 위험은 무려 5배까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치명적인 자세를 편안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당장 수면 자세를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밤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나 어깨가 결리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잘못된 수면 자세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수면 자세는 심장을 압박해 돌연사까지 유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가 여러분의 생명을 10년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수면 자세가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생존의 문제이자 건강한 노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만으로 더 많은 분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30년간 수면 연구를 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모 씨는 평생 엎드려 자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자세가 가장 편안하다며 60년 넘게 같은 자세로 주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심장이 극도로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60년간 지속된 잘못된 수면 자세였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이 자세는 심장과 폐를 동시에 압박합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여러분의 심장이 무거운 짐을 지고 뛰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척추까지 비정상적으로 비틀리면서 신경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자세 역시 60세 이상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 근육이 약해지는데 똑바로 누우면 혀와 연조직이 중력에 의해 뒤로 밀려나면서 기도를 막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왼쪽으로 자는 것이 소화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젊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이 왼쪽 가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미 심장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사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65세 박모 씨는 평생 왼쪽으로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심부전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수면 자세를 바꾸라고 권했고 박모 씨가 오른쪽으로 자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잠들 때 다리를 어떻게 하고 주무시나요? 많은 분들이 다리를 쭉 뻗고 자거나 무릎을 완전히 고정한 채로 주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모르시고 말이죠. 다리를 쭉 뻗고 자면 허리와 골반에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이 깨집니다. 이는 척추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하며 만성 요통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혈액순환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펴면 하지 정맥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혈전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베개 사용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나요? 이는 경추를 비정상적으로 구부려 목과 어깨 근육의 지속적인 긴장을 유발합니다. 밤새 8시간 동안 목이 꺾인 상태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목이 아픈 것은 당연하고 더 심각하게는 뇌로 가는 혈류까지 방해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자세로 자야 할까요? 30년간의 연구 결과 60세 이상에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자세는 바로 오른쪽 옆으로 자는 자세입니다. 왜 오른쪽일까요? 첫째, 심장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자연스럽게 중력의 도움을 받아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 확보에 유리합니다. 혀와 연조직이 기도를 막지 않아 원활한 호흡이 가능합니다. 셋째,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와 십이지장의 자연스러운 배치를 방해하지 않아 소화 기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른쪽으로만 누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자세가 있습니다. 무릎을 약간 구부려 주세요. 완전히 굽히지도, 완전히 펴지도 마시고 자연스럽게 약간만 구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됩니다. 몸을 과도하게 구부리지 마세요. 태아 자세처럼 몸을 웅크리면 오히려 내장 기관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베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낮은 베개를 사용하시되 목과 어깨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적절한 높이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만큼 중요한 것이 수면 환경입니다. 첫째, 수분 섭취 타이밍입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중단하세요. 왜 그럴까요? 60세 이후에는 야간 배뇨 빈도가 증가하는데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가느라 깊은 잠을 방해받게 됩니다. 깊은 잠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깊은 잠 단계에서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뇌의 독소가 제거되며 면역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둘째, 침실 온도와 습도 관리입니다.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체온 조절을 위해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습도는 50에서 60%가 적절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가 자극되고 너무 습하면 세균 번식이 쉬워집니다. 셋째, 알코올 섭취 제한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 잔이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알코올은 초기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오히려 각성 작용을 일으킵니다. 특히 렘 수면을 방해해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취침 최소 3시간 전에는 음주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놀라운 변화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0세 최모 씨는 20년간 심한 불면증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면 자세를 엎드린 자세에서 오른쪽 옆으로 바꾸고 베개 높이를 조절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밤중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3개월 후에는 고혈압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8세 이모 씨는 매일 아침 목과 어깨 통증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MRI 검사 결과 경추 디스크 문제가 발견되었지만 수술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수면 자세 교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높은 베개를 낮은 베개로 바꾸고 똑바로 누워 자던 습관을 오른쪽 옆으로 자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주일 만에 아침 통증이 50% 감소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수백 건에 달합니다. 단순히 수면 자세만 바꾸었을 뿐인데 말이죠. 수면 자세가 단순히 목이나 어깨 결림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큰 오해입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는 전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심혈관 건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심장이 받는 압박은 누적되어 심장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심장 근육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손상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자면 심장이 효율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뇌 건강은 어떨까요? 수면 중에는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순환하며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올바른 수면 자세일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자면 이 청소 과정이 방해받아 알츠하이머나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장의 자연스러운 위치를 유지해주는 수면 자세는 소화액 분비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20대, 30대 때는 어떤 자세로 자도 큰 문제 없었는데 왜 60세 이후에는 수면 자세가 이렇게 중요해질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근육량 감소입니다. 특히 목과 등의 심부 근육이 약해지면서 수면 중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관절의 유연성 감소입니다. 척추와 관절이 경직되면서 잘못된 자세의 부작용이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셋째, 혈관의 탄력성 저하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약간의 압박에도 혈류 장애가 쉽게 발생합니다. 넷째, 호흡 기능의 저하입니다. 폐활량이 줄고 기도 근육이 약해지면서 수면무호흡증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수면 자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어떻게 수면 자세를 조절해야 할까요? 60에서 70세에는 오른쪽 옆으로 자되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골반의 정렬이 더욱 좋아집니다. 70세 이상에서는 침대 머리 부분을 약간 높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고 호흡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평생 한 가지 자세로 자던 분이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놀라운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응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주에는 새로운 자세로 잠들려고 노력하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중간에 자세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몸이 새로운 자세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수면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새로운 자세가 완전히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될 것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기존에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자세 교정을 시작하세요. 특히 심장질환, 척추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수면 자세 교정과 함께 개선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운동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과 어깨 스트레칭은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밤에 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 강화 운동도 중요합니다. 복부와 등 근육이 강해지면 수면 중에도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식습관은 어떨까요?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늦은 식사는 소화 과정에서 체온을 상승시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카페인 섭취도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6시간에서 8시간이므로 저녁에 마신 커피가 밤 12시까지도 각성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TV 사용은 취침 1시간 전에 중단하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 리듬을 교란시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최적의 수면 자세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름철에는 체온 조절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옆으로 자되 팔과 다리 사이사이에 공간을 두어 열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겨울철에는 보온이 우선입니다. 무릎을 조금 더 구부려 체온 손실을 최소화하되 과도하게 웅크리지는 마세요. 봄과 가을에는 기본 자세를 유지하되 침구류를 계절에 맞게 조절하세요.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침실의 통풍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혹시 배우자와 함께 주무시나요?
그렇다면 서로의 수면 자세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 분이 코를 심하게 고신다면 그 분은 반드시 옆으로 자야 합니다. 특히 오른쪽 옆 자세가 코골이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침대 크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작은 침대에서는 아무리 올바른 자세를 취하려 해도 상대방 때문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베개와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분리된 침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한 수면이 부부 관계보다 우선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올바른 수면 자세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베개 하나 바꾸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 매트리스를 바꾼다 해도 100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절약할 수 있는 의료비는 어떨까요? 심혈관 질환 치료비만 해도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치료 장비는 수백만 원, 만성 요통 치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삶의 질입니다. 아픈 몸으로 사는 10년과 건강한 몸으로 사는 10년.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수면 자세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집니다. 이는 우울감과 불안감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올바른 자세로 숙면을 취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겪는 우울감이 사실은 수면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세요. 수면 자세 하나만 바꿔도 정신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수면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전히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앞으로 인생 100세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 긴 시간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올바른 수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밤 8시간씩, 1년이면 2920시간, 10년이면 29,200시간을 잠으로 보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노후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을 듣고 나시니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자세로 잠들어 왔는지 깨달으셨나요? 이제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첫째, 거울 앞에서 평소 자신의 수면 자세를 체크해 보세요. 엎드려 자거나 왼쪽으로 자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오른쪽 옆으로 자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둘째, 베개 높이를 점검해 보세요. 주먹 하나 높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다면 새로운 베개 구입을 고려해 보세요. 셋째,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는 연습을 하세요. 다리를 쭉 펴거나 과도하게 구부리지 말고 편안한 각도를 찾아보세요. 넷째, 침실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온도는 18에서 20도, 습도는 50에서 60%가 이상적입니다. 다섯째, 취침 전 3시간은 물과 음식 섭취를 자제하고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세요. 추가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만약 수면 자세를 바꾼 후에도 2주 이상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개인의 체형이나 기존 질환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특정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수면 자세를 변경하세요. 또한 수면 자세만큼 중요한 것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특히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계시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건강한 수면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자세 교정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소소한 팁도 좋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